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켰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이 주장이 맞다면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신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부터 해서 정치인들 중에 박정희를 찬양 언급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만 박정희를 칭찬해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은 주변 열강들 이권 다툼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최초 언급한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은 한국의 독립을 반대했고 중국은 일본에 뺏긴 한반도의 종주권을 주장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침묵을 지켰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열강들 이권 다툼으로 한반도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겉모양만 해방이 되었을 뿐 경제권 군사권을 사실상 열강들이 갖고 있었으니 남북 모두 초창기에는 주권 국가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1990년 초 소련이 붕괴하고 자립화기를 갖고 남한은 유신 후 자립. 북한 체제는 분명히 성공한 체제는 아니지만 남한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유신 후 한반도 정세가 분명히 그전하고는 180도 바뀌었는데 미일 중러 4강은 유신 후 바뀐 한반도에 대해 각자 계산기를 두들겼을 겁니다. 그런데 유신을 급반대하고 비난했던 건 사실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미일 영향하에 있는 한국의 자립화를 당연히 반대했을 것. 한국의 자립은 사실 미일의 품을 떠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신 시절 미국은 유신 정권의 인권 문제 반민주 독재 체제를 비난했지만 같은 독재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는 그런 잣대를 좀 덜 적용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박정희 5.16 쿠데타와 전두환 12.12 쿠데타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 5.16 때 미국은 바로 회의도 하지 않고 진압 결정을 내렸지만 12.12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책임 추궁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평자권까지 미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이 12.12 쿠데타를 묵인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신 정권의 자주 국방정책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 등을 전두환을 통해 저지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 직선제를 했었다면 여당은 김종필 야당은 김영삼 둘 다 자주 국방을 포기할 인물은 분명 아님. 그래서 미국이 전두환 쿠데타를 묵인한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친일 정치인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6.25도 미국 민주당이 참전을 결정. 미국 공화당은 중립 성향이다 보니 1970년 초 베트남전 반전운동으로 발생한 아시아 미군 철수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 정부는 그 기회를 노려서 자립화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 닉슨 공화당 정부는 일부 방치를 했었던 게 한국 자립 성공의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필립 하비브였는데 박정희의 자립화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미국은 한국의 자립화를 방치하거나 일부는 일본 편을 들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무기 팔아서 먹고 사는 미국 앞에서 무기 만들겠다는 박정희를 미일이 얼마나 정신나간 사람으로 봤을까요? 게다가 당시 한국은 중화학공업에는 아무 기술도 없는 옷 팔아서 먹고 살던 국가였으니 말입니다. 헌데 유럽 기술 짜집기 하면서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키자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육상 전력은 일본도 반대는 안 했겠지만 미사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박정희에 대해 매우 반감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유신 시절 노골적으로 반박정희 운동을 지원했으며 김대중을 적극 도와주고 김대중을 일본 망명까지 받아주었습니다. 본래 박정희는 호남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5.16은 사실 좌익 쿠데타 취급받았고 미국 압력으로 군복 벗고 대선 출마. 5.16 주도자들 대부분이 우익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가문은 형 박상희가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 김종필은 박상희의 사위였고 원래 진보운동했던 인물. 5.16 멤버 중 한 명인 김구 아들 김신장군은 미국이 꺼려했던 인물. 김구 가문과 미국은 불편한 관계였으니까요. 또 다른 5.16 멤버 최명신 장군 역시 아버지가 아나키스트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 미국은 박정희를 떨어뜨리기 위해 동아일보 동원, 박정희 남로당 경력을 호외로 뿌렸지만 호남 제주가의 반발, 박정희의 투표, 당선 기여. 호남 출신 김대중의 출연으로 호남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호남 지지율이 낮지가 않았던 게 박정희. 일본은 구한말 개화파 수구파의 대립구도를 이용, 한반도를 완벽하게 분열시키면서 이용해 먹었듯이 한국의 지역적인 역학관계를 이용, 김영삼보단 김대중을 더 밀어줬던 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게 일제배상금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항제철을 그 돈으로 건설한 건 맞기 때문입니다. 허나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게 사실. 미국은 바로 한국 정부가 자동차 국산화 선언을 하자 현대자동차와 미국 포드사는 바로 결별 선언을 했고 현대폰이는 미국에 수출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자동차 기술이 유출되니까 1970년대 후반에는 중공업 생산 설비들 반도체 등 한국 수출 금지. 그 후 전두환이 핵미사일 포기 대가로 일본의 반도체 설비 승인을 받은 것. 중공업의 고급 기술들도 전부 돈인데 그 돈은 사실 일제배상금에서 온 게 아니라 베트남전 특수로 기업들이 올린 달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사실. 베트남 참전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린 대가. 유신 후 한국이 자립하면서 미일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열강들 중 러시아가 유신과 박정희를 당연히 찬양하게 된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허나 일본과 같은 입장. 한국이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등소평은 박정희 경제발전 모델을 모방하면서 활용했지만 박정희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좀 예외적. 북한은 주민들한테는 박정희 정권은 파쇼 정권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치인들은 당연히 미일과 싸운 박정희를 인정. 김정일은 김대중이 정상회담 요청했을 때는 달러부터 요구를 했지만 달러 받고 바로 뒤통수를 쳤던 게 김정일이었는데 박근혜는 아무 대가도 없이 만나주었습니다. 김정일은 미일 서포터를 받은 김대중을 당연히 좋게 볼 리는 없었을 것이죠. 미국, 일본과 역대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 맞다는 데 반박할 역사학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일협정 하나 했다고 친일로 몰고 가지만 한일협정조차도 그 흔한 한일정상회담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국 압력으로 한 거니 무언의 항의 표시를 박정부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무슨 선언식조차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한일정상회담도 거의 한 적이 없지만 대통령 당선 후 일본조차도 단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일왕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5.16 의장 때 일본에 몇 시간 머문 게 전부고 대통령 당선 후 16년간이나 단 한 번 일본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신 선포 직전 일본 최초 공식 방문과 일왕까지 만난다는 계획을 했으나 그건 유신 선포를 위한 속임수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일본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과도 1960년대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자주 가졌던 건 맞지만 유신 후 거의 미국과도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미일과 가장 빡시게 싸우면서 한국의 자립을 추진한 인물이 박정희가 맞는데 정상적이면 진보 세력이 박정희를 찬양해야 맞습니다.
진보 세력들은 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키운 박정희가 아무리 밀과 싸웠어도 절대 박정희는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순신이 대기업 키웠으면 이순신도 찬양 못했겠죠. 우익들은 밀과 싸운 박정희를 억지로 밀과 엮습니다. 좌우익 서로 금그어놓고 현대사를 왜곡하다 보니 박정희에 대한 오늘날 평가가 이상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